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 그리고 문화 등 한국과 한국인들의 위상이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아직 실감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 얼마 전 한국의 여성 유튜버가 스페인에서 찍은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이를 완전히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세비야로 여행을 떠난 여성 유튜버는 아주 분위기 좋은 테라스 카페에서 추러스를 먹는 장면을 촬영 중이었습니다. 거창하게 찍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조그마한 카메라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용히 먹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 뒤에 보이던 현지인 노부부가 수근거리더니 한국인 여성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온갖 손짓발짓을 통해 어떤 말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내용은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된다며 직접 유튜버의 카메라를 가방에 넣어 주기까지 했던 것이죠. 유럽에서 소매치기범들에게 1순위 범죄 대상인 혼자 있는 아시아 여성이 카메라까지 떡하니 내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도 불안했던 것입니다.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대낮 번화가 카페에서 저렇게까지 하는 게 오히려 과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시아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의 소매치기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2023년 지금도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죠. 지난해 있었던 한국인 사건을 한번 보게 되면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던 한 한국인 여행객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날치기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날치기 일당들은 지하철이 멈추고 문이 열림과 동시에 여행객의 스마트폰을 힘으로 빼앗은 다음 그대로 뛰어 도망갔죠. 또한 한 커뮤니티에는 파리에서 날치기 당했다는 글이 올라온 적도 있는데요. 여행객 A씨는 아침에 투어 집합 장소인 개선문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시끄럽게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내가 들고 있던 폰을 잡아채 가져갔다. 또 다른 여행객 B씨는 프랑스 니스 중심지의 고급 호텔 금고에 1,000유로가량의 돈을 넣어놨는데 나갔다 돌아오니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행객 C씨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호텔에 가방을 두고 저녁 식사 후 복귀했는데 금고 옆에 구멍이 3개 뚫린 채로 금고가 열려 있었고 700유로의 현금이 그대로 사라졌고 여행자 보험 접수는 했지만 업무 자료가 든 회사 노트북도 없어져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교부는 해외 출국을 하는 여행객들에게 호텔 차량 탑승 전 운전기사 신원을 확인할 것,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며 접근한 현지인 혹은 한국인이 제공한 음료 등을 마시지 말 것, 번화가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항상 지갑이나 핸드폰 등 분실에 유의할 것, 불필요한 야간 외출을 자제하고 현지 체류 중 외출을 할 때 지인들에게 반드시 행선지를 알릴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는 놀랍지 않은 일이라면서 하나의 이와 유사한 하나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해외 네티즌들은 이게 실화냐며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는 알고 있을 거야. 내 물건을 어디에 두더라도 그 누구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심지어 그곳이 카페나 음식점이라면 저곳은 누군가의 자리구나 하면서 뭔가 의식처럼 넘어가곤 한다는 말 다들 들어봤을 거야. 솔직히 난 이 말이 믿기지 않았어. 세상 어디에나 나쁜 놈은 있기 마련이잖아. 그래서 난 여행도 할 겸 한국에 갔고 그곳에서 내가 본 SNS 세상이 아닌 진짜 한국을 알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잠시 얼어버렸어. 카페에 들어가 내가 SNS에서 본 것처럼 자리를 맡고 주문을 하면서 내 테이블을 유심히 봤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아무도 내 테이블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라. 솔직히 여기까지는 오케이. 내가 살던 뉴욕에서도 종종 그러곤 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난 좀 더 시험해보기로 했어. 주문을 하고 화장실에 다녀왔어. 심지어 난 화장실에 사람이 꽤 많아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어. 이때는 좀 걱정이 되더라. 그래서 볼일을 다 보고는 얼른 내 테이블로 뛰어갔어. 하지만 내 테이블은 너무 평화로웠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어리둥절했지. 그런데 여기서 호기심이 한 번 더 생기더라. 과연 내가 전화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싶었지. 그래서 난 곧장 밖으로 나갔고 밖에서 열심히 뉴욕에 있는 내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전했어. 친구 역시 이번에는 아닐 거야 라면서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다고 하더라. 그렇게 30분쯤 친구와 통화를 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내 테이블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처음 온 그대로였고 나아가 내 커피는 얼음이 다 녹은 채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 한국의 치안은 SNS상의 허구일 거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더라. 글쓴이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에 해외 네티즌들은 깜짝 놀란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렴 한국은 관광지로서는 아직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고 그렇기에 한국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치안과 안전은 SNS가 만들어낸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이게 다 거짓이 아닌 실화였다니 다들 놀랄 수밖에요. 그런데 도대체 해외 다른 나라와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차이 나길래 이렇게까지 놀라는 걸까요? 그리고 특히 심각하다고 말하는 유럽의 치안은 얼마나 안 좋을 걸까요? 여러 가지 카더라가 통신이 많지만 가장 가까운 이유를 꼽으라면 아마도 문화 차이에 있습니다.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는 여전히 집단 무의식의 체면을 중시하며 남의 눈을 의식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주의인 유럽보다 소매치기 범죄가 적습니다. 반면에 유럽의 경우에는 난민 및 이민자와 집시가 많고 또 이 문제는 가정환경으로 고스란히 파고들며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윤리의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으며 범죄를 저질러도 죄의식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내 소매치기 범죄가 여전히 빈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는 길거리에 CCTV가 적고 경찰들 역시 소매치기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말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구멍이 뻥 뚫린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과 카페에 방문했을 때 주문보다는 소지품으로 내 자리를 먼저 맡고 소지품을 그대로 올려두고 주문하러 가는 한국인들의 흔한 모습을 보고는 충격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한국의 위상이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한국인들을 걱정해주고 챙겨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프랑스 파리 지하철에는 한국어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안내방송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등 유명 관광지 근처 지하철역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한국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어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로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한국인들이 그만큼 노력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죠. 특히 소매치기에 주의하라는 안내 방송은 샹젤리제 거리, 루브르 박물관, 샤틀레, 사크레퀘르, 트로카데로, 에펠탑 등 6개 명소 근처 지하철역과 파리 주요 관광 명소를 이어주는 핵심 노선인 1호선을 다니는 모든 열차 안에서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총 5곳의 미국 메이저 국제공항에서는 2018년부터 아시아 언어로는 유일하게 한국어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위상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 콧대 높은 유럽인들조차도 이제는 한국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인식하며 한국인들을 이렇게 배려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는 너무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당 유튜버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저런 행동은 한국에서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세비야라든지 유럽 전역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들 유럽으로 여행을 올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저는 소매치기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이곳에서는 일상 중 하나거든요. 한국인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너무 큰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하루를 살아야 하고 매일 그런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환상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여행을 올 때면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은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좋겠어. 제발 남이 나라에 여행 올 때는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 괜히 이런 일이 휘말려서 이 나라는 어떻네 또 저 나라는 어떻네 그런 꼴 너무 보기 싫다고. 이 영상을 보고 유럽의 치안 수준이 한심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네요. 한국은 저렇게 놔둬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소매치기는 조금도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잠에 들기까지 심지어는 잠에 들어서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말이죠. 도대체 이 영상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생활만 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냥 한국인 유튜버가 스페인에 놀러와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일 뿐이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인들은 저렇게 놔둬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으니까 본인들에게 습관이 됐고 해외에 나와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가슴에 휴대폰을 품고 살아야 하고 가방은 또 앞으로 매야 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단 말이죠. 이런 우리가 이제는 불쌍하기까지 하네요. 한국과 우리의 문화가 다른 것일 뿐이다. 뭐 불쌍하기까지야. 당신의 생각이겠지만 그냥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일 뿐이다. 인정하자고. 그 다르다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여행을 갔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손에 핸드폰을 쥐고 타고 또 지하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한국에서는 차에 물건을 두고 내린다지. 지갑이나 핸드폰을 두고 내려도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과연 한국인들은 알까? 난 미국인인데 차에 반드시 그 어떤 것도 놓고 내려서는 안 된다. 심지어 집차고에 주차를 해뒀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깨고 안에 든 모든 것들을 훔쳐갔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너무 불쌍한데? 이상 속닥속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